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시간입니다. 11월에 바뀌는 것들을 가져오신 반가운 손님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평론가님은 보이는 라디오를 하든 안 하든 네. 늘 이렇게 멋있게 입고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아니십니다. 빛을 보네요.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스튜디오가 빛이 나는 거예요. 조명 반. 아니요, PD님이 너무 빛이 나갖고 아이고. 뭐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 앉은 키가 큰지 오늘 알았네요. 제가 좀 다리가 짧고요. 전형적인 한국인 남자 체형. 아니, 허리가 길어요. 보이는 라디오가 몸은 안 보여주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가까이 잡으니까 네네. 헤드룸이 이렇게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내용만 알차면 됩니다. 네네. 자,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주시고 네. 지금 문자로 아까 제가 봤는데 아까 네네. 설거지하면서 여기 4302님이 우연히 라디오 들으면서 설거지하는데 처음 들으셨나 봐요. 근데 너무 유익하다고 자주 들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하셨는데 네. 우리 주부님들에게도 좀 네. 상세하고 네네. 좋은 정보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요. 11월부터 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복부 흉부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제 간 쪽, 그다음에 담체간, 심장 이런 부분인데 네. 여기에 이제는 MRI 검사 비용이 벌써 적용이 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 비싸잖아요, 네, MRI 비싸요. 원래. 보통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가격이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 받으면 한 16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이 되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건강보험 적용 안 되다 보니까 네. 사실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그러니까 MRI 촬영이 필요하거나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선행 검사 이후에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볼 수 있겠고 억울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악성 종양과 감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MRI를 촬영 들어가야 되는데 양성 종양이거나 증증도 이상의 담관 결석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 못 받았단 말이죠. 네. 이번에는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렇군요. 것도. 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좋은 어떤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 소비자에게 좋은 정보인데 의료 소비자는 우리 웬만하면 되지 맙시다. 네. 그냥 소비자 됩시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네. 최근에 그 담석 재고수를 받았거든요. 네, 담석이 커갖고 건강검진하다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건강검진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했는데 담석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래서 재고 수술을 받았는데 근데 뭐 MRI까지는 안 찍었죠. 안 찍어도 그래도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좀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좋은데 네. 또 더 좋아지는 겁니까?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네, 지금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네. 11월부터 이제 새로 부과가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오르시는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지금은 혜택이 좋아진다는 내용이 아니고 네, 우리가 네, 내야 네. 되는 비용이 네.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혜택을 받으니까 그럼요. 그만큼 이제 보험료이 높아지는 건데 네. 보통 우리가 건강보험 얘기할 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보통 나누죠. 그래서 아마 이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니면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가입자죠. 근데 저 같은 사람. 네, 이외이신 분들은 다 지역가입자세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 저는 이제는 직장도 있어요? 예, 직장에서 다 대표를 있어서. 가지셨네? 네. 네, 저는 직장가입자인데. 그럼 우리 작가 같은 프리랜서. 네, 그렇죠. 지역가입자, 네. 지역가입자인데, 근데 이제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6.46%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월에 곱하기 6.46이라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업자가 반을 내줘요. 그래서 실제 근로자가 한 3.23%만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근데 지역가입자는 전혀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요, 소득, 자동차, 아니면 뭐 자가주택,
전세금, 이 재산에 따라서 건보료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1월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그 작년 소득 플러스 올해의 재산 변동 사항이 같이 계산돼서 11월부터 새로 바뀌어요. 금액이. 그래서 작년 이번 소득 플러스 재산 그렇죠. 변동 상황. 네, 올해의 재산 변동. 네. 그러니까 작년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항상 5월 달에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는 뭐 개인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개인 사업자가 많으시거든요. 네. 다 지역가입자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작년 소득이 다 나와요. 거기에 올해의 재산 변동액 한마디로 1월 달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가 했죠. 그다음에 2월에 토지, 4월에 아파트 공시지가 가격을 발표했거든요. 최근에 변동이 좀 많았죠.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번 11월 달에. 아하. 그래서 이제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게 공시가 오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은 11월 달에 요번에 부과되는 이제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리 좀 많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좀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게 그렇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아파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제일 억울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은퇴하셔갖고요, 직장가입자 아니신 분들이고 거기에서 아파트를 똘똘한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좀 많이 나올 그렇게 이제 그럴 계획이 수 돼 있겠네요.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11월달에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희소식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억울했던 부분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전세금도 사실 아니면 아파트 살 때 대출금 받잖아요. 네. 이것도 재산으로 받거든요. 부채도요? 저도, 네, 부채도 재산으로 받는데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갖고요. 22년 7월부터는 요건 빼줍니다. 네, 근데 아직 22년까지 내셔야 돼요. 일단 그것도 이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2022년부터는 부채는 빼자. 네, 그래서 부채는 빼고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직장 가입자들은 네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지역 가입자들은 좀 엄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공시지가 오른 분들 보험료 오르죠. 근데 네, 공시지가 맞습니다. 오른 분들 올랐으니까 네네. 또 이 보험료 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 서비스도 하고 또 저도 혜택 받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물론 네. 똘똘한 한 채 된 분들 억울한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그래도 그렇게 맞아요. 막 무슨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좀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네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을 환급해 준다는데 으뜸 효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네. 생생경제에서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네. 저소득 대상 가구 대상으로 해갖고요. 고효율 제품 구매하실 경우에는 10%를 정부에서 이제 환급해 줬거든요. 맞아요. 네, 소개해줬습니다. 이게 네. 전 국민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예, 브라보예요, 브라보. 브라보네요, 박수 진짜. 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밥솥, 뭐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이렇게 7품목에 대해서만 사실 이게 적용이 되는데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 또한 이제는 환경을 위해서거든요, 사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것들에서 이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자세하게 대상 요건을 말씀드리면 환급 대상이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내국인, 외국인까지도 가능하고요. 외국인도 되고요. 네네. 환급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 줍니다. 근데 단 신청자별로 2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급 신청 가능 가전제품 구매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에 사셔야 돼요. 질문. 네. 자, 신청자별 20만 원 한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만약에 전기밥솥도 사고 네. 공기청정기도 사고 네. 김치냉장고도 네. 샀어요. 네. 그럼 이 물건별로 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총 신청자별로 20만 원 한도입니다. 그럼 따로따로 사요? 아니면 한 번 받으면 그다음부터 못 받아요? 그렇죠. 같이 이제는 이게 통계가 돼서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1인당 물건 하나만 살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신청자별로 2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거 하나 그렇죠. 만약에 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 살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딴 분이 또 살 수도 있고. 우리 7살 아들이 김치냉장고가 너무 필요하다고. 우리 근데- 엄마 사주고 싶다고 와서 사도 되겠네요. 근데 7살은 본인 인증이 안 되잖아요. 휴대폰 본인 인증이. 그래서 이제 대상이 뭐냐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가능한 내외국인이 보통 이제 성인이죠. 네,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아까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전제품 구매 가능하다고 하셨고. 환첩 신청 기간은요. 11월 6일부터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네. 근데 이게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1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예요. 근데 이 기간이죠. 환급 신청 기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재원 소진 시 이게 조기 마감돼요. 240억 정도 재원이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빨리 신청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그러니까 6일부터 그렇군요. 받아요. 6일부터. 그래서 재연소득 시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이거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네, 원래 있으신 분들은 이제 등급을 확인하신 다음에 네. 이걸 신청하시는 게 10% 돌려받으니까 얼마나 그럼요. 좋습니까? 저처럼 괜히 막 신청기간 마감 이런 막 가슴이 막 뛰면서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 말고 네. 원래 바꾸기로 계획하신 분들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모든 물건이 아니라 네네. 7가지 품목. 7가지 품목이고 보통 중소 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크다. 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네. 지정된 상품이 있는 맞습니다. 거죠. 으뜸 효율인. 네, 그래서 그 신청하는 방법을 제가 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네. 첫 번째로 환급 대상 품목 및 제품을 검색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아, 네.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면 검색창에 가셔갖고요. 그 으뜸 효율이라면 쳐도 나와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인데 그냥 검색창 가셔갖고요. 으뜸 효율만 쳐도 나오거든요. 네. 거기 가십니다. 거기 가시면 7가지 품목이 나오고 등급이 나오거든요.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이제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 서류가 있어요. 꼭 챙겨야 될 서류. 사실 때에 구매 거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보면 구매자 성명이 들어가 있고요. 품목 모델 들어가 있고 판매차 상호라든지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래 내역서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구매 영수증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효율 등급 라벨 사진을 해서 여러분 가전제품 뒤에 부분은 1등급, 2등급 써져 있잖아요. 네. 그걸 캡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되고 제조 번호가 있어요. 항상 가전제품은 거기에 명판 이렇게 뭐 금속 재질로 돼 있는데 그거를 또 사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같이 신청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제 홈페이지에 가셔서 11월 6일부터 2000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그 1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0% 환급인데 중요한 건 개인별로 20만 원이고 한도가 240억 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보에 귀가 솔깃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정보를 저희가 안내해 드려서 놓치신 게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또 인터뷰 나가면 이거를 저희가 또 전문으로 다 쳐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글씨로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저희가 또 유튜브 이 보이는 라디오를 또 업로드합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짧게 독감 예방 백신 이거 지금 맞아야 되잖아요. 네. 어르신 독감 예방 백신 무료로 실시하죠? 언제까지입니까? 네. 1월 22일까지고요. 1월이요? 예, 아니 11월 네. 22일까지고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11월 20일이고요. 보건소는요 백신 소진 시까지 계속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와 유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료 같은 경우는 3가 백신. 보통 우리가 3가, 4가 이러잖아요. 3가 백신이 사실 이제는 무료가 되겠고요. 4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라 유료고요. 자신의 돈을 내고 4가를 맞으셔야 네.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엄마 마음이요. 저는 무료 맞으면서 아이들은 네네. 4가 맞춰주는데 네네. 4가가 사실은 영유아 노년 임산부들은 네네. 무료로 또 무료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영유아 삼가. 노년 임산부여도 네. 돈을 좀 주고라도 사과 맞아요. 맞으시는 게 좋을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나눠주신 앉은 키가 큰 그러나 여기 지금 고돌 김김님이 평론가님 엄청 핸섬이라고 아, 그래요? 아, 보이는 감사합니다. 라디오 창에 들어와 있어요. 아, 저 이거 빼야 되겠다. 보이는 라디오 오시니까 꼭 보고 지금까지 계시죠.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